그 우리 교재에는 없는 건데 교재에는 없는 건데 학교에서 이게 아직 진도를 안 나가서 어떻게 나갈지를 모르겠다만 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그 사실 이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면 이거 분명히 학교에서 설명하시면 분명히 될 거거든. 우리가 이렇게 DNA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두 가닥이 이렇게 있잖니, 그지? 두 가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응? 두 가닥이 여기 옆에 들어가 있어. 두 가닥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렇게 두 가닥이 있을 건데,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염기들이 쭉 이렇게 마주보고 있겠지, 그죠? 선생님 지난주에 샤가프 법칙이라는 거 얘기했나? 응? 샤가프 법칙 얘기했어? 자, 샤가프 법칙이라는 게 아마 들으면 알 거야. 니네 이 염기들이 뭐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데닌이란 염기면 여기는 타이민이잖아.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지. 그래서 그 상보적으로 결합한다라는 걸 샤가프라는 사람이 알아낸 거거든. 그래서 이 샤가프의 법칙이라 해. 그러니까 DNA가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두 가닥 안에 이 전체에 들어있는 이 아데닌하고 타이민이 항상 마주보면 결합하니까 이 DNA에 들어있는 아데닌이라는 염기의 개수하고 타이민이라는 염기의 개수는 무조건 같다 이거. 이게 샤가프 법칙이야. 그 다음에 구아닌이라는 애는 누구랑만 결합해? 사이토신. 그러니까 얘네 둘끼리만 서로 마주보면서 결합하거든. 따라서 DNA에 들어있는 구아닌, 사이토신의 개수도 항상 같더라 이거야. 근데 이거는 요 한 가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닥으로 이루어진 DNA 전체에 들어있는 아데닌의 개수와 타이민의 개수가 항상 같더라.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개수가 항상 같더라라는 걸 샤가프가 알아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가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내게 된 건데. 그러니까 요런 관계가 있으니까는 요 관계도 성립하지 않겠냐 그러면? DNA 안에 들어있는, 그지? 아데닌과 구아닌의 개수의 합은 타이민과 사이토신의 합과 항상 같을 것이다. 그지? 요 관계도 성립을 하겠지? 그 다음에 이걸 양변으로 나눠주면 예를 들어서 아데닌 더하기 구아닌 분의 타이민 더하기 사이토신의 개수는 항상 얼마야? 얘네 둘이 항상 같으니까 서로 나누면 무조건 이 값이 얼마야? 1이겠지. 물론 이제 생물마다 아데닌의 개수와 구아닌의 개수는 다르겠지만 이 관계는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야. 이게 샤가프 법칙이야.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구조를 우리가 DNA 보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걸로 돼 있죠.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이제 하나가 이렇게 있고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와도 그냥 배경 지식이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나올 수도 있는 거야. 학교 선생님 니네 진도 나가실 때 설명하실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설명은 하되 니네가 선별해서 학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해줬는데 학교 선생님이 해줬어. 그럼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 학원 선생님은 해줬는데 학교 선생님이 안 해줬네? 그러면 시험은 학교 선생님대로 가는 거니까 안 나오겠지. 자,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쭉 여러 개가 이제 결합하잖아요. 그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쭈르르르르르 결합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지고, 잘 봐. 맞은편에도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하나가 있을 텐데 맞은편에 있는 애들은 맞은편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뭐야? 뒤집어져 있거든. 그래서 이걸 뭐 역평행 구조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쭈르르 있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이 서로 이렇게 이제 뭐야? 엉켜서 이제 DNA가 되는 건데,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탄소라는 원소가 들어있지? 특히 그 가운데 당이라는 애가 있어. 얘를 5탄당이라고 하거든. 5탄당. 탄소가 몇 개 들어있다는 얘기야? 5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에 산소가 하나가 있고요.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이렇게 5개가 있어. 탄소가. 그래서 그 탄소에다가 번호를 붙여. 자, 번호를 어떻게 붙이냐면 여기 염기가 매달려 있는 이 탄소 있지? 얘가 1번이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면서 번호를 붙여주거든. 그런데 탄소는 이 염기 쪽에도 탄소가 들어있는 거야. 그럼 거기도 번호 붙이겠지.
그거랑 구분하려고 얘네들은 1', 2', 3', 4', 5'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잘 봐. 그럼 이제 요 뉴클레오타이드 밑에 요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하는데 요 인산은 뉴클레오타이드 인산은 항상 그 위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3번 탄소 쪽에 이렇게 결합을 해. 항상. 그러면서 쭈르르르르르 이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길다랗게 있을 게 탄소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제일 꼭대기에는 몇 번 탄소가 있어? 5번 탄소가 있는 거고 제일 아래쪽에 몇 번 탄소가 있을까? 3번. 무조건 3번에만 결합하잖아. 그래서 니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는 봐봐. 맞은편은 지금 제일 꼭대기에 누가? 여기가 산소거든. 뒤집혀 있으니까. 탄소 1번, 2번, 3번이거든. 여기 3번 탄소가 이렇게 있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DNA가 두 가닥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막 번호가 써져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그 뉴클레오타이드의 탄소 번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쪽 끝이 5번이면 다른 쪽 끝은 뭐다? 3번 탄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5번 탄소 맞은편에는 무조건 누가 있다? 3번이 있는 거야. 그럼 이쪽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서 이쪽 끝이 3번이니까 이쪽 끝은 몇 번? 5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걸 물어본다. 그지?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요 번호가 뭔지만 좀 알아두면 돼. 번호는 이 DNA에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놈 안에 들어있는 이 탄소의 번호를 붙인 건데 뉴클레오타이드는 계속 3번 탄소 밑으로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졌을 때 제일 아래쪽에 있는 애는 3번 탄소, 제일 꼭대기는 5번 탄소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잘 봐. 잠깐만. 승민 좀만 기다려. 공부하고 있어. 잘 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제 요 번호가 뭔지 얘기했으니까. 어?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 자, 그래서 DNA가, 만약에, 해봐라. DNA가 이렇게 이제 두 가닥이 있단 말이야. 그죠? 두 가닥이 있어. 잘 들어. 여기 이제 저걸 이렇게 눕혀놓은 거야.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염기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있어. 자, 번호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자, 여기가 만약에 3번, 여기가 5번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 몇 번? 5번. 여기 3번이야. 자, 만약에 여기에 이쪽에 염기가 뭐 A, T, 아니다. A, T, 뭐 C, G, T, 뭐 이런 식으로 C, C, G 뭐 이렇게 이제 염기가 쭉 있다고 하자. 자, 이렇게 염기가 쭉 있으면은 맞은편에 뭐가 있냐? 상보적으로 결합하니까 여기 T, A, G, C, A, G, C 이렇게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 생명 중심 원리라는 거 얘기했잖아. DNA,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DNA가 두 가닥이 있으면 유전 정보가 DNA 저장이 돼 있는데 둘 중에 한 가닥에만 저장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자, 만약에 요 가닥에 유전 정보가 지금 저장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하자고. 턱 깨면 더 졸려. 이제 졸면 쫓아낼 거야 진짜로. 응? 졸리운 걸 극복하는 것도 의지력의 문제지, 그지? 듣고자 하는 의지,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졸립지가 않지. 내가 애들한테 이런 얘기해. 니네 공부할 때 지금 정준이가 책상 놓고 공부하는데, 물론 네가 졸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그 책상 바로 앞에 절벽 낭떠러지야. 자, 잠이 오겠냐? 내가 여기서 하는 순간 난 절벽에 떨어져서 뒤지는 건데 잠이 오겠냐 이거지.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거. 그죠? 그런 마음가짐. 물론 이제 선생님 목소리가 선생님도 일어난 지 지금 몇 시간 안 돼서 텐션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 목소리가 더 졸리게 할 텐데 그걸 극복해야지. 이겨내야지. 그지? 죽게 만들어줄게. 그지? 추울 때 자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두 가닥 중에 자, 만약에 이제 이쪽 가닥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고 하면 핵 속에서 이게 뭐가 된다고? 전사가 되지. 자, 전사가 돼서 RNA가 만들어지는데 잘 봐. 원래는 이 두 가닥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다가 얘네가 이렇게 풀리면서 그럼 이제 요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가닥하고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RNA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럼 그냥 그걸 밑에다 그냥 써볼게요. 밑에. 그래서 얘가 위에 거가 전사가 돼서 RNA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다고 하자고. 근데 RNA가 만들어질 때도 상보적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상보적으로 이렇게 결합해서 RNA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쪽 가닥에 여기가 3번이면 전사돼서 만들어진 이 RNA 여기가 몇 번 돼야 돼? 5번 돼야 되는 거야. 똑같이. RNA 뉴클레오타이드도 탄소가 있으니까. 여기 3번 돼야 돼. 자, 그럼 봐봐. 자, 얘가 상보적으로 전사돼서 여기는 뭐가 와? 원래는 T가 와야 되는데 RNA는 T가 없으니까 U가 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T니까 A, A, G, C, A, G, G, C 이렇게 되지? 자, 위에 거가 전사돼서 RNA가 만들어졌지. 그래서 DNA 두 가닥 중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전사가 되는 원본에 해당되는 가닥을 뭐라 부르냐면 주형 가닥이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 없어 책에. 그러니까 니네가 필기를 해야 돼. 그지? 지금 필기를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던 놈들은 앞에 내용 다 지금 모르는 거야. 주형 가닥, 그지? 그래서 항상 DNA에서 두 가닥 중에 주형 가닥이 전사돼서 RNA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주형 가닥이라고 하고, 바로 이 주형 가닥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그 주형 가닥이랑 마주보고 있는 가닥은 뭐라 부르느냐? 야, 주형 가닥과 마주보는 애도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전사돼서 만들어진 RNA를 봐봐. 염기가 어떠냐? 이 맞은편에 있는 애랑 C, G, G 똑같지? 염기선이 똑같은데 뭐만 달라? T 대신에 U만 있는 것 뿐이지? 심지어 탄소 번호도 어때? 탄소 번호 방향도 똑같지? 자, 결국 전사가 돼서 만들어진 RNA는 이 주형 가닥의 맞은편에 있는 애랑 염기서열이 똑같아. T만 U로 바꿔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 주형 가닥의 맞은편에 있는 애를 뭐 보통은 이제 비주형 가닥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암호 가닥이다 이렇게도 불러. 암호 가닥. 알겠네? 암호 가닥이라고도 불러. 그 다음에 왜 암호 가닥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RNA 안에 이렇게 유전 암호가 옮겨진 거잖아. 유전 암호 형태로. 그치? 코돈이라는 암호 형태로 옮겨진 거잖아. 그런 의미로 암호 가닥이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RNA가 해봐. 이게 이제 전사가 된 거라면, 이제 전사가 돼. 휘인이하고 정준이는 안 적어도 되겠냐? 좀 적지? 응? 응? 아, 다 아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얘가 번역이 될 거 아니야. 자, 번역할 땐 여기 리보솜이 와서 딱 달라붙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리보솜이 달라붙고 리보솜이 RNA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번역을 하거든. 자, 번역할 때는 무조건 RNA의 5번에서 3번 방향으로 리보솜이 이동하면서 번역을 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이동하면서 번역하는 거야. 그러면 5번 가닥은 항상 똑같은 걸 적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5번 가닥이 똑같다는 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RNA가 만들어질 때 방향으로 5번 탄소가 있는 쪽,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리보솜이 번역을 한다는 거야. 물론 여기 지금 선생님이 코돈이라는 걸 잘못 써서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게시 코돈이니 종결 코돈이니 얘기했지. 그러니까 리보솜이 이동하다가 뭐가 나와야 5번에서 3번 쪽으로 이동하다가 게시 코돈이 나오면 거기부터 번역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종결 코돈이 나오면 종결 코돈의 앞에 있는 코돈까지만 번역이 되는 거거든. 근데 물론 지금 내가 여기다 예를 들어서 써놓은 게 UAA라서 종결 코돈이라서 얘는 이제 번역이 끝난 부분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AU G로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5번에서 3번 방향 가면서 번역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내용이 있거든. 뭐 예를 들어 리보솜 안에 방이 3개가 있어가지고 EPA가 있어가지고 E로 들어오고 가운데 P에서 결합하고 A로 들어오고 P에서 결합하고 E로 빠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너희 학교는 그것까지는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온다면 요 정도? 뭐 5번, 3번 방향 정도? 그리고 뭐 주형 가닥이나 비주형 가닥이라는 게 뭔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교 선생님이 뭐 이런 번호 같은 거 얘기 안 하면, 그지? 그리고 니네 일반적으로 이 완자나 이런 문제집 풀 때 이런 번호 안 나오지. 뭐 번역되는 방향도 안 나오거든.
그냥 왼쪽에서부터 쭉 읽어가면서 번역하면 돼. 심지어 일반 참고서에는 게시 코드는 종결 코드는 이런 말도 없거든. 그러면 그냥 왼쪽에서부터 3개씩. 자,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 야 3개씩 번역을 하는 거잖아. 예. 일반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번역을 하는데 야 이렇게 3개씩 번역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요 앞에 거 하나 띄워넣으면서 요렇게 3개씩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인공적으로 RNA를 만들어서 번역하는 뭐 실험 문제가 있거든. 그럴 때는 무조건 요렇게 3개가 아니라 앞에 거 하나 띄워놓고 요렇게부터 3개씩 요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3개씩 번역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번호가 주어질 때는 5번에서 3번 방향으로만 번역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알겠니? 그것만 받으면 됩니다. 그것만. 그죠? 그것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유전 정보 흐름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 남은 거는 뭐 남았냐? 화학 남았잖아. 그지? 화학도 니네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은 시험을 봤기 때문에 화학 결합 물질의 성질 부분. 그래서 화학 파트 좀 펴보자. 화학 파트. 경주야 화학 파트 펴보자. 274점. 응? 페이지로 아니지. 화학 파트 앞에 있잖아. 앞에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나오는 부분 있잖아. 그 부분에서 이제 화학 결합 물질의 성질을 안 봤거든. 이제 그러니까 페이지로 40 몇 페이지야 니네? 여기 53쪽? 53쪽, 52쪽? 여기 펴주시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화학은 거기만 들어가니까 거기 펴놓으시면 돼. 여기 뭔가 잘 안 나와요. 자, 거기 보면은 별점 50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할 테니까 좀 들어. 자, 그래서 거기 우리 주변에 뭐 다양한 물질 그래서 나오죠, 그죠? 우리 주변에 다양한 물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때 뭐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이라는 화학 결합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들, 뭐 그거에 대한 얘기야. 자, 이온 결합이 있었고 공유 결합이 있어, 그지? 자, 우리가 이온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애들을 뭐라 불러? 이온 결합 물질이라 부르는 거야. 근데 다른 말로는 뭐라 불러? 자,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원소가 무조건 몇 종류야? 무조건 2종류, 최소 2종류거든. 따라서 얘네들은 무조건 화합물이야. 우리가 원소가 2종류 이상인 화합물이라 하잖아.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지?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도 표시를 해. 자, 양이온과 음이온,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한 거지? 맞아?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시로 뭐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뭐 산화철, 산 등등등등등. 맞지? 그 다음에 뭐 니네 뭐 화학식속 뭐 이런 거는 그 앞에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자, 얘네들 봐봐. 요런 특징이 있지. 양이온과 음이온이 딱 2개 결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가 무수히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계속 반복해서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 알다시피 이온 결합한 애들을 원소 기호와 숫자로 나타낼 때 그 숫자는 걔네들이 결합한 비율이거든.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면 전기적으로 뭐야? 중성이 되잖아. 자, 그런데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이런 식으로 계속 결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온 결합 물질은 해봐. 이런 식으로 항상 3차원적인 입체 구조, 요 말 꼭 기억해야 돼.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은 항상 3차원적 입체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항상 상온에서는 고체야. 알겠니? 자, 얘네들은 뭐라고? 상온에서 항상
고체 상태인 거야, 고체. 그 고체가 약간 이렇게 뭐야? 입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뭐 직육면체 내지는 정육면체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상온에서 항상 고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느냐? 이온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온 결정. 알겠니? 이온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온 결정이든 뭐든 일단 이온 결합 물질의 이제 성질이지, 성질.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성질. 상온에서 뭐다 항상 고체야. 자, 두 번째는 자, 얘네들이 양이온, 음이온이 이렇게 고체 상태일 때는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데 물에 녹으면 말이야, 얘네들이 각각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 그래서 물에 되게 잘 녹아. 보통 극성을 띈다고 하거든. 전하를 띠거나 극성을 띠는 애들은 물에 잘 녹는데, 자, 이온 결합 물질은 대체로 물에 잘 녹습니다. 대체로 물에 잘 녹아. 야, 대체로라고 말했잖아, 대체. 그럼 무슨 얘기야? 물에 안 녹는 애도 있다는 얘기야. 이온 결합 물질이 모두 물에 잘 녹는다고 하면 안 된다고. 대체로 잘 녹는 애들이 있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물에 녹지 않는 물질도 있거든. 녹지 않는 이온 결합 물질도 있어.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앙금이라고 하는 거야, 앙금. 이온 결합 물질 중에 물에 녹지 않는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앙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니네 화학결합 물질 성질에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건데, 세 번째 전기전도성을 보는 거야. 전기전도성. 자,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느냐, 그제? 야, 고체야 상온에서,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태에 따라 다른데, 자, 예를 들어 고체일 때는 양이온하고 음이온 얘네들 각각이 전하를 띠고 있긴 하지만 얘네가 서로 강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붙어있는 상태에서 전기적 중성이잖아. 게다가 얘네가 굉장히 강하게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힘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못 움직이거든. 전기를 띠는 애가 움직여야 전류가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체일 때는 전기가 통하지가 않는 거야. 자, 이온 결합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고체일 때, 자, 이런 애들. 나무. 이거는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지. 이건 뭐 공유 결합 물질이긴 한데 고체거든. 무조건 이온 결합이든 뭐든 고체일 때 전기가 안 통하는 애들은 다른 말로 뭐라 부를까? 부도체라는 거야, 부도체. 그지?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땐 부도체인 거야. 그런데 자, 대체로 물에 잘 녹는다 그랬지. 그럼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 물에 녹여. 대표적인 게 소금이거든. 소금 물에 녹이면 뭐야? 그런 애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을 물에 녹이면 그걸 수용액이라고 하거든. 수용액. 자, 수용액 상태에서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붙어 있잖아. 자, 이게 붙어 있다가 내가 얘네를 물에 녹이잖아. 물에 녹이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을 각각 물 분자가 이렇게 둘러싸서 떼어내. 물 분자가 이렇게 둘러싸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물 분자가 둘러싸 가지고 이렇게 떼어내거든. 그러면 이제 양이온이 내가 분리가 됐으니까 걔가 움직일 수 있지. 그래서 수용액일 때는 전기가 통해. 전기 통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용액일 때 전기가 통하는 애들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전해질이라 불러. 전해질. 전해질. 이온 결합 물질은 전해질이다. 그죠? 그럼 뭐 모든 이온 결합 물질이 전해질이다 그러면 마저 틀려. 아니지. 왜? 물에 안 녹는 애들은 전해질이라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물에 녹는 애들 기준으로 걔네를 녹여서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는 전해질이라 부를 수 있지만, 앙금은 그러니까 부도체이면서 전해질도 아닌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열해서 녹이는 걸 뭐라 그래? 그러니까 소금을 내가 물에 녹일 수도 있지만 소금을 후라이팬에 넣고 막 가열해서 얘를 액체로 만들 수도 있지. 용융 상태라고 하지. 용융 상태 또는 그냥 액체 상태. 어떻게 돼? 이때도 어때? 얘네들이 분리가 되는 거야. 양이온과 음이온이 붙어있던 애들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전기 잘 통한다. 이제 그렇죠. 잘 통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각각 이 상태에 따른 전기 전도성이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생님, 네 번째까지만 얘기하고 싶게. 네 번째는 뭐냐? 자, 여기에 힌트가 좀 들어있는데
상온이라 하면 보통 15도에서 25도 사이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상태야. 그러면 고체라는 얘기는 니네 뭐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녹는 점, 끓는 점이라는 게 있잖아. 고체라는 얘기는 아직 녹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녹는 점이 꽤 높아요. 녹는 점. 녹는 점이 높으면 끓는 점도 높거든.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높은 편인 거니까 뭐 공유결합 물질하고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할 건데 걔네들에 비하면 높은 편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고체 금속보다는 조금 낮고. 근데 이런 게 있어.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이라도 더 높은 애가 있고 좀 낮은 애가 있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평균값이 공유결합 물질보다는 좀 높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지? 왜 그런 거야? 야, 내가 얘를 녹여서 액체를 만들려면 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열을 가해서 얘를 떼어내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온이라 하더라도 결국 원자 수준이잖아. 원자들끼리 잡아당기고 있는 게 굉장히 세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떼어내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가열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결국 녹는 점이 높은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끓는 점도 결국 높아지게 되는 거고. 왜냐면 녹고 난 다음에 끓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잘 봐. 이 전개전도성하고 이 녹는 점, 끓는 점하고 해가지고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요 그래프. 자, 여기가 뭐냐면은 온도고요. 그 다음에 요 세로축이 전기 전도도야. 해봐.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뭐냐면은 내가 이온결합 물질을 쭉 가열해 온도가 점점점 높아져. 근데 어차피 걔가 녹기 전에 고체 상태일 땐 어때? 전기 안 통하지? 자, 그러다가 이 이온결합 물질이 녹는 순간 어떻게 돼? 용융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전기가 통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니네 공부하다가 요 그래프 나와. 그럼 이게 무조건 이온결합 물질의 그래프야. 그럼 이때 요 온도가 뭐가 되는 거야? 요 온도까지는 전기가 안 통하다가 이때부터 갑자기 통하거든? 바로 그렇지. 요 온도가 바로 이 이온결합 물질의 뭐다? 녹는 점이 된다라는 거야. 녹는 점. 이제? 그래서 지금 그게 나와 있는 얘기. 그 밑에 보면 이제 우리 주변의 이온결합 물질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우리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밑에 우리 주변의 이온 결합 물질 그래서 나오지. 그지?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들이 나오는데 니네 이온 결합에서 시험 들어갔겠지만 여기 보면은 응? 자, 얘네들의 이 화학식도 쓸 줄 알아야 되지. 그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소금 있어, 소금. 그지? 니네 알다시피 소금은 뭐 어디에 이용이 되냐? 뭐 조미료, 그지? 음식 만들 때 맛을 내는 용도로 이제 많이 또 이용이 되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화학식 나왔을 때 내가 이온결합 물질 구분하는 법 예전에도 얘기했었지. 앞에 있는 원소기호만 보면 돼. 니네 시험에서는 앞에 거가 금속이다 그럼 이건 무조건 이온결합 물질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염화나트륨이 있고, 그 다음에 니네 여기 보면 탄산칼슘이라는, 마찬가지로 칼슘이라는 금속 원소 들어있지? 그래서 탄산칼슘 같은 경우 여기 보면 뭐 산호초,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그제? 그 다음에 암석으로 따지면 뭐 석회암, 저거나 대리석, 뭐 이런데 이제 많이 들어있지, 그제? 이런데 많이 들어있어. 이런데 많이 들어있어서 뭐 들어있는 물질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나오는데 니네 이 이온결합 물질들은 앞에 금속 원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불꽃 속에다 넣으면 모두 나타난다? 불꽃색이라는 것도 나타나지? 자, 참고로 염화나트륨, 나트륨 들어있잖아. 이거 무슨 색? 노란색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칼슘 들어있는 애들은 이제 주황색이 나타나지. 불꽃색이.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수산화나트륨이라는 애 있지. 수산화나트륨. 그지? 자, 수산화나트륨이라는 것도 대표적으로 이온결합 물질이고, 이거 뒤에 가면 따로 배우겠지. 옆에 있어. 그러니까. 니네 교재랑 조금 순서가 달라서 그런데 옆에 있다고. 이거의 화면에 옆에 있다고. 여기 들어가 있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니네 교재랑 내 교재가 지금 조금 달라서 순서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없으면 써놔. 이 지금 내가 옛날 완자를 갖고 있어서 니네 거랑 조금 다른 거니까 니네 교재 없다 싶은 건 써놓으시고. 자, 수산화나트륨도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이고, 마찬가지로 나트륨 들어있으니까 노란색 나타나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죠. 얘는 염기이기도 하거든. 염기라고도 부르는 애야. 염기라고 하는 애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단백질 녹이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비누 만드는데 보통 쓰이거든. 근데 이제 수산화나트륨은 또 이런 특징이 있어.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지? 뭐 그런 성질, 수분도 흡수할 수 있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뭐 성질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염화칼슘, 그지? 염화칼슘 나오지. 자, 염화칼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칼슘이 들어있지. 마찬가지로 붉고색은 주황색이 나타날 거고, 이거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자, 우리 물 먹는 아마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염화칼슘이야. 그래서 습기를 제거해. 자, 그러니까 얘도 수산화 나트륨과 마찬가지로 뭐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할 수 있거든. 근데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스스로 녹아버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회성이라고 합니다. 조회성이라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설제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얘네는 이제 물을 흡수해서 녹으면서 열을 방출해. 그러니까 그 방출하는 열 때문에 주변에 쌓여있는 눈이 녹게 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제설제 만드는데 많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죠. 탄산수소 나트륨. 여기도 보면 이제 나트륨이라는 금속 원소 들어있으니까 얘도 이온결합 물질인데 우리가 흔히 빵 반죽에다 넣는 베이킹 파우더라고 하지.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 탄산수소 나트륨은 가열을 하게 되면 분해가 돼.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빵 반죽에다가 탄산수소 나트륨 넣어놓고 빵 반죽을 오븐에 굽잖아. 그럼 그 빵 반죽 안에서 얘가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빵이 점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빵이 다 익었을 때 우리 빵 이렇게 잘라보면 안에 구멍 송송송송 나 있지 않냐?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간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의 주성분이 되고 뭐 그 외에도 여기 보면 뭐 은박 접시 만들 때 쓰는 산화 알루미늄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쇳덩어리가 녹슬었다라고 하잖아. 그럼 녹슬었다라고 할 때 그 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산화철이라는 이온 결합 물질로 이루어진 성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온 결합 물질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 제설제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 자, 요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요거 한번 봐보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현재는 염화칼슘이라는 제설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그지? 염화칼슘.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보면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성질이 있어요. 염화칼슘은.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조회성. 근데 그렇게 녹으면서 열을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눈이 또 녹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런 다음에 그 염화칼슘 입자들이 물 분자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다 보니까 물이 또 얼려면 이렇게 물 분자들이 가까워져야 되나? 그리고 규칙적으로 배열돼야 되는 걸 또 방해를 하는 거야. 또 한 번 녹으면 잘 얼지 않게 되는 거지. 그지? 얼지 않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해요. 그럼 왜 사용하냐? 일단 값이 싸. 값이 싸고 대량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염화칼슘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나와 있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일단 그 얼음이 눈이 녹은 물들이 이제 하수도로 들어갈 거 아니니? 혹은 뭐 주변 뭐 예를 들어 숲이다 그러면 이제 그 옆쪽에 토양 이게 흙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하천을 오염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야 니네 식물들이 비료 너무 많이 주면 죽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냥 물 속에 염화칼슘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보면 농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게 주변 나무들에 작용하면 뿌리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면서 나무가 말라 죽게 하는 이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물에 또 잘 녹잖아. 전해질이거든. 니네 보통 옆에도 나오겠지만은 물이 있어. 물. 자, 물에다가 내가 쇠못을 이렇게 하나 담거나, 그지? 담거나. 여기는 그냥 물이 있어. 그러면 보통 이 쇠못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녹슬어. 이렇게 녹슬어. 그지? 녹슬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 물에 저 염화칼슘과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이 이렇게 녹아 있어. 전해질이 녹아 있잖아. 그럼 이 전해질은 이 쇠못이 녹쓰는 걸 더더욱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에 염화칼슘이 녹아서 그 물이 지나가는 차에 묻으면 보통 눈 온 다음날 막 세차를 하는 이유가 차 자체가 쇳덩어리잖아.
그게 금방 부식이 되거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뭐 입자 형태로 공기중에 날려서 호흡기로 들어가면 또 호흡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현재 주로 사용하는 염화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이지. 그지?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가 되려면 김승겸 일단 당연히 생명체 해롭지 않아야 되고 환경오염도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맞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친환경 제설제라도 제설제니까 염화칼슘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제설 작업도 쉽고 효과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철제 구조물이나 이런 차량들을 좀 부식을 좀 덜 시키는 이런 거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나와 있지만 친환경 제설제로 주로 사용되는 게 뭐야? 바로 소금이지, 소금. 그치? 소금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사실은 현실적으로 비용이 좀 비싸지, 염화칼슘보다. 그래서 뭐 비용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염화칼슘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고 그다음에 그닥 오염 시키지 않는 게 있지. 그다음에 자, 울릉도 같은 게 나오지만 섬 지역은 그런 염화칼슘이라든지 뭐 소금 이런 제설제를 구하기 사실 어렵지. 뭐 배 타고 쉬러 와야 되니까. 근데 주변에 있는 바닷물 이용하는 거 봐. 왜냐면 바닷물 안에도 염화 나트륨이니 뭐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제설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지? 그러면 녹슬지 않아요? 아니 녹은 안 쓸 수가 없지. 염화칼슘도 녹슬고 소금도 녹슬 다 녹슬어. 그지? 근데 아까도 나왔지만은 녹쓰는 게 조금 덜 할 것이고 녹 안 쓸 수가 없어. 그거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효과가 이런 부작용보다는 더 적기 때문에 이런 걸 쓴다 이거지. 녹이 안 쓴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녹이 쓸긴 쓸어. 다 전해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전해질은 녹 쓰는 걸 촉진한단 말이야. 뭐 돌가루 같은 건 뭐 예를 들어서 녹 안 쓸게 하겠지. 이제 뭐 돌가루도 그죠? 이제 돌가루를 뿌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 일단 뭐 녹는 건 둘째치고 녹으면 잘 안 얼지. 그리고 원래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물이 잘 안 얼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또 이용한 걸 수도 있어. 그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니네 교과서엔 이런 거 나온대잖아. 그지? 미래행 교과서에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염화칼슘의 제설 효과와 부작용 확인 그래가지고 같은 크기 얼음 조각에다가 설탕, 소금, 염화칼슘을 뿌려놓고선 그지? 얼마나 잘 녹는가 그지? 비교를 해본다. 그럼 당연히 설탕은 금방 녹아버릴 거고 아니 금방 녹는 게 아니라 잘 안 녹을 거고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뿌린 애들은 금방 녹을 거다. 그지? 뭐 그런 게 교과서에 나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부작용은 똑같이 얘기했다만 여기 특히 염화칼슘이랑 소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쇠로 된 못을 넣어놓거나 하게 되면 사실 부식이 굉장히 소금도 마찬가지야. 부식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물보다는 소금물이 부식이 더 잘 돼. 근데 염화칼슘은 그걸 더더욱 촉진시킨다는 얘기지. 더더욱 촉진시킨다는 얘기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NaCl이고 염화칼슘은 CaCl2거든. 똑같이 한 개씩을 녹인다고 하면 얘는 이온이 2개고 얘는 이온이 몇 개야? 3개가 생기거든. 그치? 이 녹이 쓴다라는 거가 뒤에 나오겠지만 산화환원이거든. 전자가 막 이렇게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더 많이 녹쓰는 거야. 소금보다도. 소금도 당연히 녹이 쓸겠지. 녹을 쓸 거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유결합 물질로 갑시다. 자, 공유결합 물질은 나와 있지만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다. 그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다 옆에다 쓰자면, 자, 이거 교재 없으니까 좀 써놓자. 공유결합 물질, 그러니까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을 그냥 공유결합 물질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이제 사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그냥 한 종류의 원자가 계속 공유결합하는 거야. 계속 공유결합해서 이온결합 마냥 같은 종류의 원자가 계속 무수히 많이 공유결합하다 보니까 고체 상태인 거야.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유결정 또는 원자결정이라 표현하거든. 원자결정 또는 공유결정. 한 종류의 원자가 계속 공유결합을 해서 우리 아까 이온결합이 양이온, 음이온이 계속 무수히 반복이 돼서 결합되는 바람에 항상 이렇게 입체적인 구조를 띈다 그랬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같은 종류의 원자가 걔네들끼리 계속 공유 결합을 해서 야 결정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뭐겠어? 고체란 얘기야 고체. 한 종류의 원자가 계속 공유 결합한 거지. 한 종류의 원자들끼리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져.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다이아몬드가 대표적인 거야.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니네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흑연도 대표적인 예고요. 니네 그 신소재에서 배우지 않나 이거? 자, 흑연. 그 다음에 뭐 있어? 그래핀. 흑연은 이제 여러 층이 쌓여 있는 거 거기서 한 층만 떼어낸 게 그래핀이거든. 그래핀.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플러렌은 아니야. 플러렌은 이 원자 결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플러렌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교재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공유 결합 물질은 뭐야? 몇 개의 원자들이 결합해서 독립적인 또 입자를 이룬 거지. 즉 공유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다? 분자가 만들어진 거다. 분자가. 그래서 플러렌이라는 애는 사실 분자야.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공유 결합 물질 사실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근데 이제 우리는 요 분자,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요 분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뭐 분자는 알다시피 이렇게 원소 기호와 숫자 이용해서 분자식으로 나타낸다. 라는 거는 뭐 그 중간고사 때 다 한 거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공유 결합해서 만든 이 분자, 이러한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의 성질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할 거야. 잠깐만. 걔네들이 떠드니까 테스트를 좀 주고 올게. 떠들지 말고 제시 봐라. 그냥 저 아직 준비 안 했어. 뒤질래? 숙제도 안 했네, 신경계. 아니, 이거 다 풀었어요. 금숙제까지. 그건 참 신경계는 오늘 숙제구나. 저 금숙제 질문 좀 많아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풀이를 할 거야. 아, 진짜요? 다 문제 풀이를 할 거라서. 너무 궁금한 건 어떡해? 그거 좀 이따 물어보면 되고. 끝나고 물어볼게요. 테스트 봐라. 테스트 말고 공부 좀 하고. 제 시험 봐야지 어쨌든. 아이씨. 공부를 많이 안 해요. 40분의 시험 봐라 여기. 딱. 자, 그러면 이제 공유 결합해서 분자를 만들고, 그럼 그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의 성질. 자, 첫 번째. 아까 이온 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전부 고체라 그랬잖아. 근데 자, 이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은 상온에서 고체인 애들도 있고, 액체인 애들도 있고, 기체인 애들도 있는 거야. 자,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이 턱 괴지 마. 턱 괴면 너 졸립다니까. 허리 펴고. 그거 보고 조는 놈들이 많아.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이 고체인 애들도 있고, 액체인 애들도 있고, 기체인 애들도 있는 거야. 그래서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체인 애들은 우리가 또 분자 결정이라고도 불러. 분자 결정. 그제? 자, 요 원자 결정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겠지? 이건 같은 원자가 계속 공유 결합해서 고체인 거고, 얘는 분자가 만들어졌는데 그 분자들이 모여서 현재 고체 상태이란 얘기인 거야. 이거 분자 결정이라고 하고요. 그제? 뭐 대표적인 게 뭐야? 아이오딘 같은 거 있거든. 자, 근데 얘네들은 그 뭐가 잘 될까? 고체인데 곧바로 뭐 기체가 또 잘 되기도 해요. 그죠? 뭐 승화성 물질이 또 이런 애들이 있지. 액체, 기체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이온 결합 물질도 물에 녹는 것처럼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도 물에 녹을 수 있거든. 근데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잘 봐. 물에 잘 녹는 애들도 있고 잘 녹지 않는 물질도 있어. 그러니까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이 무조건 물에 안 녹는다 할 수도 없고 물에 잘 녹는다 할 수도 없는 거야. 왜? 이건 1학년 때 안 배우지만은 2학년 때 보면은 분자도 이제 극성 분자니 무극성 분자니 하는 게 있거든. 잘 봐. 물 자체가
분자로 이루어진 액체인데 극성 분자야. 그래서 니네 끼리끼리 친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 중에서 그게 고체건 액체건 기체건 간에 그 분자가 극성 분자다라고 하면은 물에 잘 녹는 거고, 만약에 무극성 분자다 그러면은 물에 잘 녹지 않는 거야. 응? 그러니까 니네 예를 들어 기름도 분자로 이루어졌거든. 기름이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잘 안 녹는 건 기름 분자가 무극성이라서 그런 거야. 알겠니? 무극성이라서. 설탕 물에 잘 녹지. 설탕 분자는 그건 뭐야? 극성. 알겠어? 혹은 극성을 띠는 부분이 있거나. 그럼 물에 잘 녹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아까 전기전도성 얘기했었지? 자, 전기전도성은 무조건 니네 요 화학 파트 시험에 나온다니까?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이건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이건 전기전도성은 무조건 시험에 나와. 야, 밟아. 그러니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극성, 무극성 얘기했다고 해서 해봐. 극성이 물에 잘 녹으니까 얘 선생님 얘 녹으면 극성이니까 전기 이러면 안 돼. 자, 그거랑 별개야. 일단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 고체 상태일 때 당연히 전기 안 통합니다. 자, 이온결합이든 공유결합이든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하면 뭐라고 한다고? 부도체. 부도체.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 요게 잘 봐. 그 분자들을 물에 녹였어. 잘 녹아서. 그제? 수용액을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야, 참고로 야, 봐봐. 물 분자가 이렇게 있잖아. 분자라는 애가 극성을 띈다라는 거는 분자의 양 끝이 살짝 약하게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띈다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봐. 그러면 얘가 극성이 물에 녹았다고 해서 여기가 플러스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인데 전극을 꼽았을 때 얘네가 전극적으로 움직여야지만 전류가 통하는 거거든. 수용액일 때. 근데 분자가 극성이어도 얘네 움직이지가 않지. 왜? 어디로 갈 건데?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 뛰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가려고 할 거고 플러스 안 움직인다는 얘기. 그래서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을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 상태가 되면 자, 전류가 통하지 않습니다. 들지 마! 근데 여기서 요걸 적어놔야 돼. 자, 그러니까 수용액에서 여기다 쓸게. 자. 니네는 요 옆에다 표시하면 돼. 수용액에서 전류가 통하는 애들도 있어. 수용액에서 전류가 통하는 분자도 있다. 무조건 수용액일 때 전류가 안 통한다 하면 안 돼. 써라. 손이 놀면 졸리는 거다. 전 알아요. 알아도 써라. 자, 어떤 애들이냐면 대표적으로 니네 뒤에 가면 산염기 배우거든. 그 중에서 니네가 산이라고 하는 애들은 다 분자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염산, HCl, 질산, 묽은 질산 되겠지? HNO3, 뭐 묽은 황산, 뭐 H2SO4, 뭐 아세트산, CH3COOH, 뭐 탄산, 이제 뭐 H2CO3. 그다음에 산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NH3 이런 애들. 대표적으로 쓰자면 이런 애들이야. 자, 얘네들 봐봐. 니네 공유결합은 원소의 종류를 따지면 비금속끼리 결합하는 거거든. 지금 봐봐. 다 비금속 원소거든. 다 비금속 원소니까 이거 다 분자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얘네들은 수용액에서 전류가 통해. 그 이유는 뭐냐? 분자인데 물에 녹이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나뉘어져 버려요. 이온 결합이 아닌데 분자인데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진다고. 그래서 수용액을 만들면 전류가 통하게 돼. 꼭 기억해라. 써져 있는지 안 써져 있는지 검사한다. 돌아다니면서. 써라. 써라. 어디? 아, 있니? 거기 밑에 표시되어 있네. 그럼 표시라도 해두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 니네 보면 여기 있지, 여기 봐봐, 여기. 이런. 이런 애들. 그지? 여기 보면 염화수소가 지금 얘기한 염산이거든? 뭐, 암모니아. 그 외에도 이런 것도 좀 써놓으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물구낭산, 아세트산, 질산, 탄산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공유 결합물질 이 원자 결정까지 포함시키면, 여기 또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체일 때 전기가 안 통해야 되는데, 봐봐. 고체인데 전기 통하는 있어요. 흑연. 흑연은 예외적으로 또 고체지만 통한다고. 알겠니? 예외지만 고체적으로 통합니다. 자, 그래서 수용액일 때 대부분은 전기가 안 통하는데 통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얘네 다 통하지. 그래핀 뭐 다 통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얘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고체 상태에서 대부분 통하지 않는데 통하는 애도 있다라고 물어보면 이제 얘네 떠올리면 되겠고. 안 통해. 얘는 안 통합니다. 얘는 안 통하고 수용액에서도 대체로 전기 안 통하는데 이제 이렇게 통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상태라고 하지. 액체 상태. 액체 상태는 당연히 전류 안 통합니다. 전류 안 통합니다. 그지?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하고 비교하면은 이렇게 다 안 통하는, 그죠? 다 안 통. 물론 이렇게 예외가 있긴 한데 대체로 다 안 통하는 이런 특징을 보인다 이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 얘도 예외가 좀 있어.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 애들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대단히 높지만 대부분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떻다? 낮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뭐한다? 낮은 편이다. 뭐에 비해서? 일반적인 이온 결합 물질에서 낮은 편이다 이거야. 근데 누구는 되게 높다? 야, 다이아몬드 무지하게 높아. 원자 결정. 그래서 심지어 이 원자 결정은 이온 결합 물질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 그렇지? 이온 결합 물질 높은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은 편이다 얘기할 땐 요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왜냐면 야, 뭐 사실 얘가 높은 이유이기도 한데 우리 이온 결합 물질 아까 얘기했지만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있으면 내가 얘를 지금 고체 상태인데 내가 얘를 녹이면 요걸 떼어내는 거거든. 이온이건 뭐건 간에 원자 사이를 떼어내는 건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이 예를 들어서 고체야. 뭐 예를 들어서 요런 분자가 있는데 얘가 고체 상태다 그러면 그 분자들 사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거거든. 그럼 니네 분자들 사이에도 잡아당기는 힘이 있지. 그러니까 분자로 이루어진 고체를 녹인다는 거는 분자 사이의 힘을 끊어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가 멀어지게 하는 거잖아. 무조건 원자하고 원자 사이 힘이 훨씬 센 거야. 그러니까 원자 결정 같은 경우도 탄소 원자 하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고체를 녹이려고 하면 탄소 원자고 원자 사이를 끊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 결합과 마찬가지로 녹는 점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녹는 점이 굉장히 높지만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대체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 이온 결합 물질에 비해서. 왜? 분자 사이만 끊어주면 되는 거니까. 알겠니? 분자 사이만 끊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거다. 녹는 점, 끓는 점 얘기는 없지만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자,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다. 분자 사이 인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고, 특히 여기 보면 요것도 좀 써놔라. 드라이 아이스,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런 애들은 뭐다? 분자로 이루어진 고체인데 얘네들은 또 분자 사이 인력이 또 워낙 약해가지고 바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뭘로 변하는? 기체로 변하는 승화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 뭐 장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죠? 나프탈렌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나프탈렌. 그래서 니네 만약에 승화성 고체가 누구냐 물어보면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 그다음에 뭐 나프탈렌, 뭐 장내 뭐 이런 물질들이 있거든. 이런 물질은 대표적인 승화성을 갖는 분자로 이루어진 고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그런 이제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 뭐가 있느냐? 사실은 이온결합 물질보다 공유결합 물질 월등히 많거든. 왜? 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물질들이 전부 뭐야?
공유결합 물질이야. 자, 일단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 보자면, 자, 여기 에탄올 그래서 나오죠. 에탄올. 그죠? 니네 교재랑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랬다. 자, 에탄올 있지, 에탄올. 야, 우리 에탄올은 보통 여기 보면 지금 봐봐. 구성 원소가 CH5니까 전부 비금속이지? 공유결합인데 여기 C2H6O라고 써져 있지만 사실 보통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C2H5OH라고 더 많이 쓰거든? 에탄올이라고 하고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뭐야? 알코올이 알코올. 그래서 소독용으로 사용하거나 술을 만들 때 물하고 섞어서 술 만들 때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에 니네 메탄올이라는 알코올도 있거든? 메탄올. 써놔. 메탄올이라는 애도 대표적인 또 공유결합 물질인데 자 얘는 분자식으로 쓰면 CH3OH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CH4O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것도 알코올의 일종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공유결합 물질이지 CH5로 돼 있으니까 이거 공업용 알코올이야. 공업용 알코올. 자 먹으면 어떻게 된다? 뭐 죽기가 살아나더라도 실명되거나 뭐 이렇게 돼. 그 니네는 모를 텐데 선생님 어렸을 적에 취권이라는 영화가 있거든. 그지? 청룡. 그러니까 그냥 한자 그대로 읽으면 성룡이라는 배우가 있어. 성룡이라는 배우가 찍은 취권 영화가 있는데 취권 2였나 그럴 거야 아마. 악당들하고 싸우는데 무슨 공장에서 싸운 거야. 근데 얘가 취권을 쓰려면 술을 먹어야 되잖아. 술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공업용 알코올을 그냥 벌컥벌컥 먹은 거야. 위험을 감수하고. 그래서 이제 취권을 써가지고 상대를 제압했어. 영화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실명이 돼갖고 선글라스 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하여튼 뭐 공업용 알코올이고 이제 메탄올 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뷰테인 나오죠. 우리 흔히 뭐라고 불러 이거? 흔히 부탄가스라고 부르는 게 바로 요 뷰테인입니다. 뷰테인. 그제? 그래도 휴대용 버너의 연료로 이제 또 사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흔히 뷰테인 말고 뭐도 있지? 프로판가스, 프로페인이라는 것도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뭐도 있지? 메탄가스도 있지. 메탄. 그래서 메테인이라고 하는 애도 있고. 그치? 메테인 CH 4라고 쓰고 그죠? 4라고 쓰고 얘는 이제 뷰테인. 그 다음에 뭐였더라? 프로페인. 우리 흔히 프로판가스라고 하는 거 있거든. 프로판가스라고 하는 게 뭐지? 프로파가 C3H8인가 그럴까 아마. 요게 이제 프로페인. 우리 흔히 프로판가스라 그래서 그 LPG 가스라고 하는 거 있거든.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LNG 가스라고 하지. 천연가스라고 하는 거에 들어있는 주성분이고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 흔히 프로판가스라 그래서 왜 저런데 이렇게 야외 놀러 가면은 식당들이 보면 도시가스 요즘 집에서는 다 도시가스 쓰잖아. 근데 도시가스 못 써가지고 이렇게 이런 통에다가 가스 연결해서 쓰는 식당들이나 이렇게 집들이 거기에 프로판가스거든. 프로판가스의 주성분. 자,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거. 얘도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거. C와 H로만 이루어져 있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설탕. 맞지? 마찬가지로 조미료야, 조미료. 조미료로 많이 사용되는 소금과 양대 산맥이지? 근데 여기 지금 분자식 보면 나와 있지만 뭐야? 설탕. 공유결합 물질이다. 따라서 니네 소금물은 전기가 통하지만 설탕물은 전기가 안 통한다라는 것도 그대로 기억해야 돼. 물에 녹아도 그냥 분자 상태야. 분자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 안 통한다. 보통 해서 소금물하고 설탕물하고 제일 많이 비교하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세트살리실산이라는 또 물질도 있어. 그지? 물질도 있어갖고, 우리 알다시피 아주 유명한 해열 진통제인 아스피린의 성분으로 사용된다. 그지? 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 외에도 사실 뒤에 나온지 모르겠, 야, 예를 들어서 아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대부분이 다 뭐라고 그래?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했지? 예를 들자면 뭐 있지, 니네? 야, 물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단백질, 이봐, 지질, 너희가 배운 핵산, 뭐 DNA, RNA, 단백질, 지질, 뭐 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포도당이라고 하는, 그지? 같은 탄수화물, 이런 거 다 공유결합 물질이지. 니네 포도당은 분자식 정도 알고 있어야지. 포도당의 분자식 뭐지?
C6H12O6 뭐 이런 거.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써놔라. 멍하니 쳐다만 보지 말고 열심히 없다 싶으면 쓰라고. 있으면 찾아서 표시해 놓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물질들도 다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궁금해 그래서 이런 말 나와 있는데 니네 아마 그 나중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에서 나올 텐데 SiO4라는 애가 있어. 응? 야, SiO4라 그래서 이제 규산염 삼연체라는 게 있는데, 잘 봐. 고개 들어. 고개 숙이고 있으면 다 조는 걸로 간주한다. 조는 사람만 줘라. 지금 보면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의지의 문제라 그랬지. 졸리면 가서 세수를 하고 오든지 뺨을 때리든지 물을 마시든지. 이 규산염 삼연체라는 건 이제 뒤에 가면 배울 텐데, 여기서 규소하고 산소 각각은 무슨 원소지? 특히 규소는 이제 준금속이라고 하거든. 주기율표 상에서. 근데 얘는 결합할 때는 그냥 공유결합하는 애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야, 이렇게 생겨서 가운데 규소라는 원소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사실은 얘가 탄소와 마찬가지로 14족이잖아. 그래서 얘가 산소 4개랑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규소하고 산소 사이의 결합은 이건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 그런데 이 전체가 말이야. 이 전체가 음전하를 띠는 거야. 얼마의 음전하를 띠냐면 4-만큼의 음전하를 띠거든. 그러면 야, 얘네들이 결합은 공유결합으로 했는데 이 전체가 마치 음이온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럼 얘는 누구랑 결합할 수 있어? 옆에 양이온하고 결합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규산염 삼연체라는 건 여기 보면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지금 어렵다라고 돼 있지? 고고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규산염 삼연체라는 놈은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규산염 삼연체는 다른 양이온이나 이런 애들하고 이온결합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공유결합을 했는데 마이너스 4. 그게 전자 때문에 그래. 전자. 갖고 있는 전자수가 좀 오바다 그러면 이제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거든. 그거는 교육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잖아. 얘네들 사이 전자가 이동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전자수를 따져봤을 때 쉽게 말하면 전자수가 좀 오버가 돼 있는 상태인 거지. 공유결합은 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행동할 때는 이온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양이온과 이온 결합할 수 있다. 이제 요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탐구 자료창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물질들의 전기전도성. 자, 이렇게 니네 이거 시험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의 전기전도성 줘줬을 때 있잖아. 자,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X 동그라미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 시험에서는 무조건 수용액일 때 전기가 통한다 그러면 얘네 무조건 이온결합 물질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물론 예외는 따로 물어볼 거야. 예외는 따로 물어볼 텐데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학식이나 분자식으로 안 써있고 우리말로 써져 있을 땐 이렇게 뒤에 놈이 금속인지만 보면 또 그게 이온 결합이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태에 따른 비교를 해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유 결합 물질도 고체에서 통하는 예외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용액에서 원래 안 통하지만 이것도 예외가 있다라는 거, 통하는 애도 있다라는 거 얘기했었지? 아까 이거 써줬잖아. 공유결합인데 수용액에서 통하는 애들 아까 써줬잖아. 암모니아, 염산. 써놓고도 모르면 어떡해. 그지? 예외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예외가 있다. 그지? 아까 했던 뭐 흑연 같은 애들, 그 다음에 뭐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이런 애들이 이제 예외적으로 통한다. 이거 아까 했던 뭐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산 뭐 이런 것들 내가 아까 써줬잖아. 그지?
이런 것들은 또 예외적으로 수용에서 통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마지막 보면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 구성하는 물질에서 아까 얘기했지? 자, 특히 이제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이 대기 중에 있는 성분들 다 뭐다?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물, 그 다음에 뭐 단백질, 핵산, 지질, 뭐 인지질 다 공유결합 물질이다. 그지? 그리고 규산형 광물 얘기 좀 해봐봐. 규산이온이라고 해서 여기 SiO4 4- 나와 있지? 그러니까 얘 자체는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졌으나 요 녀석이 4-이기 때문에 양이온과 그지? 결합이 가능한, 즉 이온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방금 얘기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그 개념 확인 문제 나오지? 지금 선생님 거랑 니네 거랑 좀 다를 테니까 그거랑 뒤에 보면은 내신 만점 문제 나올 텐데 내신 만점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잖아. 거기 C,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만 숙제로 좀 해오시면 되겠고요. 그지? 그러니까 8번부터지, 8번부터 숙제로 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해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숙제, 일단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좀 합시다.